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3시 하고 있는 연구 관련해서 찾아본 논문인데, 네, 원래 클립에서 이미지 인코더가 이제 어느 정도 텍스트, 그러니까 워드 자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논문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이런 세세한 텍스트가 이미지처럼 나오는 것, 이미지 정보들을 이게 사라지게 만든 거고, 얘는 그 반대로 텍스트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대충 보면은 이제 왜 여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조합을 각각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던가 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런 조합으로 하고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이제 동일한 W 웨이트를 붙여서 이게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인베딩을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만 학습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어떤 타이포랑 이제 합성이 된 친구 뭐 인베딩도 있고 그냥 그 스트링 자체 그리고 원래 이 동물 이름인데 이게 이 동물 이름 스트링 자체 뭐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스커트라는 거를 이미지화 시킨 텍스트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로스를 다 내려서 하면은 이런 OCR 여기는 그냥 OCR 툴 사용했더라고요. 그 텍스트 잡아내는 것들을 봤을 때 텍스트 많이 나오게 해줄 모델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텍스트 아예 못 나오게 학습시킨 거는 클립에 비해서 훨씬 덜 나오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텍스트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 파란색 부분 모델이 타이프 어택에 대해서 훨씬 더 강건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논문입니다. 이번에 CVPR 오랄 논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여름방학 프로젝트인데 이거랑 이제 용석이 형도 아까 보내줬던 그 투월드 뭐였죠 그거? 투월드 언더스탠딩 쌤 그게 뭐 ICM에 이번에 됐던데 그거 두 개 합쳐서 대략 100페이지 되는데 이게 60 몇 페이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선언하는 거고요. 이해 못했고 선언하는 거고 여름방학 프로젝트 때 대충 이제 보면은 이 논문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런 샤프니스랑 노멀라이제이션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랑 샤프니스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 티오리티컬하게 분석을 하는 건데 대충 보면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잡히냐면 이 유닛 웨이트죠. 유닛 웨이트에 대한 해시안에 대한 맥시멈 아이젠 밸류라고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틸다 에타는 저희가 이 웨이트를 이렇게 원에다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딱 시켰을 때 그때 움직이는 그 실제 뭐 웨이트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사량이 같이 되겠죠. 에타 움직이는 게 그때 유효 에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 러닝 레이트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다음에 학습될 세타에 대한 로스가 다음과 같이 어퍼 바운드로 정의가 되는데 제한이 되는데 그때 이 람다 맥스분의 2가 그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랑 비슷해지면은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가 되고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정도에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습 경로인데 처음에 이렇게 찍혔다가 로컬 미니멈을 간 거고요. 로컬 미니멈을 가고 이 검정색 부분들이 이제 미니멈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넓죠. 이게 EOS 그러니까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영역에 가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 웨이트 디케이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됨과 동시에 조금 더 플랫한 걸 계속 찾아 나간다라는
라고 보는 거고, 이게 지금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랑 그 맥시멈 아이젠 밸류 이거 두 개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초반에는 원래 해시한 영역이 아니죠. 해시한 영역이 아니라는 게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커서 해시한 영향력이 별로 없죠. 그 어느 정도 미니마에 들어갔을 때 그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것들이 비슷하게 실험적으로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iOS 16이 베타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너무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아직 업데이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편집한 정보들을 모두 복사해서 이제 다시 편집해 네. 줄 수 있는 기능. 이거 뭐냐면, 네, 여기 부분이거든요. 눕기를 따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누르면 바로 눕기가 따지고 다시 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바로 따집니다. 잘 되더라고요. 이게 영상에서도 가능하고, 지금보다 다른 상에서도 가능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영상 중에서도 잠시 멈추고 얘를 잠시 누르면 지금은 이제 배경이 살짝 분리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따집니다. 동영상이 그래서 있는 16으로 업데이트하시고 하지만 많이 이것도 사용하시면 모든 될 것 아이폰이 같습니다. 지원하지 네, 그리고 이거는 경주에 있는 이쁜 카페다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그 익스플로어를 주문할 수 있는 그 6월 15일 날에 마감했다는, 이게 계속 날짜가 바뀌고 있는데 뭐 다른 브라우저를 네. 다운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네, 그래서 이거가 시간이 나시면은 또 예의를 차리고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좋은데 힘드니까요. 얘 거기서 아, 지나갔구나. 죄송합니다. 레이어가 쌓이고 저거는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테스트랑 프레임 디스트리뷰션 이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제가 차가 생기니까 여기서 그 예측한 레이어 그 시스템을 할때 예측한 이제 예측한 디스트리뷰션이나 이제 실제로 스캔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BM 레이어를 써가지고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에 테스트와 플레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효과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프리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약간 제안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BN에다가 이 BN 레이어에다가 이제 홀수 번째 레이어에다가 그냥 BN을 섞어서 하는 게 그냥 BN 레이어인데, 이 다음 부분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GN이랑 BN이랑 섞었는데 이 밑에 표도 들어있고 이 BFM이라고 껴있는 게 GN이랑 BN이랑 섞은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아래를 보시면 저 자체 이렇게 섞기만 했는데 이 노이즈 바뀌었을 때, 노이즈가 0.1, 0에서 0.8이 이제 노이즈가 얼마나 되는지에 인데, 이 노이즈가 늘어나고 이 어플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약간 그거는 이제 GN이랑 BN이랑 섞어서 훨씬 세서 보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는 잘 익어진 이제 이것도 실패하는지 나온 포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트의 디스트리뷰션을 해석을 해서 사용을 올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런 포트지 포트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플래시파이어의 웨이트로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아래와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러너블 프론트가 이제 정의하면 이거를 카테고리로 이제 카테고리라는
문자인데 이거를 텍스트 인풋에 들어간 거 아니고 이 텍스트 인풋에서 이제 각각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걸로 디스트리뷰션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의사가 이쪽에 나오는 시설을 보시는 이거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논문 검색을 이제 하게 도와주는 툴이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뭐 질문으로 논문 검색하면 이 질문에 대응하는 논문들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어떤 특정 논문을 클릭하면은 걔를 인용한 다른 논문들을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뭐 수화 논문을 만약에 뭐 어떻게 하면 더 플랫 미니멀 찾게 할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쌤이는 수화가 나오겠죠. 만약에 뭐 수화가 나왔다고 치면 그럼 수화를 클릭하면 수화를 또 인용한 다른 논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논문들에서 수화를 뭐라고 하면서 인용했는지 이제 나오는 구조라서 좀 어떻게 뭐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논문의 이제 단점을 파악할 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언어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만약에 뭐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메시가 이적하기 전에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언어 모델로 학습을 하고 이 질문이 들어오면 맞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닌 거죠. 이식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델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제 메시는 더 이상 바르셀로나에 있지 않고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에 있다라는 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여기 뭐라고 할까, 얘가 이제 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베이스 모델은 건드리지 않은 채 만약에 어떤 퀘션이 들어오고 나면 여기서 어떤 퀘션이 들어오고 나면 이 퀘션이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n지 아닌지, 즉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n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함없이 예를 들어 뭐 하늘이 왜 푸른가, 그런 질문은 그냥 이제 그대로 언어 모델로 통과하고, 이제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데 학습시켰을 때 만약에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위한 이제 모델을 하나 더 새로 만들어주는 구조로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류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냐 아니냐, 이제 그것도 당연히 프라임 미니스터가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나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나 다 이제 여기서는 이 모델은 여기로 가도록 학습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더하기 에듀 논문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렇죠, 뭐 산사토익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대왕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널리지를 이제 계속 사람의 지식을 계속 이제 추적하는 거를 널리지 트레이싱이라고 부르고, DKT라고 18년인가 17년에 나왔더라고요. 이 논문이 뭐 굉장히 인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DKT는 이제 어떤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얘가 틀릴까 맞을까 이제 그걸 예측하는 거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산타토익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맞는 문제나 틀린 문제를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좀 향후에 점수가 오를지 이거에 좀 도움되는 문제를 추천해 줘야 되는데, 아직 이거에 관련된 논문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추천하고는 또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용택님이 저한테 1분을 양보하셔가지고 4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논문은 이게 제목 되게 재밌는데 클립을 그냥 프롬프트 튜닝 그 프롬프트 붙여서 튜닝하는 COOP 논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브 옵티멀하다. 퓨처 러닝 세팅에서 좀 이 빨간색이 쿱인데 잘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뭐 그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클립의 어떤 제로샷 걔가 가지고 있는 제너럴한 논리들을 너무 까먹지 않게 어떤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프롬프트 업데이트를 할 때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자 그겁니다. 그냥 업데이트되는 그거랑 그 클립의 제로샷이랑 너무 안 멀어지게 분포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뭐 그냥 뭐 구체적으로 로스를 보시면은 클립 제로샷으로 나오는 이 예측 분포랑 이 W는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트, 어포터 오브 막 그런 거고요. 이 T는 그냥 러너블한 프롬프트 붙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KL로 재고 그걸로 그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면 이게 좀 기준이 있는데 네. 멀어지면은 그 제로샷이랑 너무 멀어지지 않게 뭐 프로젝션 시키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런 방식으로 뭐 함으로써 잘 했다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박스 튜닝 제가 해보려고 뭐 여러 개 찾아보고 있는데 이미 꽤 관련 연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 다 올해 나오는 연구들이긴 한데 첫 번째 거는 일단 생략하고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 다들 제 발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그 모델은 고정시켜 놓고 프롬프트만 튜닝을 하는 방법인데 그 여기서는 알고리즘 먼저 보시면은 이게 그레디언트 프리 미분 안 하고 하는 옵티마이징 방법들은 보통 고차원에서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차원 그 러너블 벡터 Z를 학습시키고 그거를 어떤 좀 더 그냥 랜덤 프로젝션으로 확장시켜서 원래 프롬프트 디멘전으로 맞춰주고 막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던데 그거를 뭐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조금 좀 더 어드밴스드된 방법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방법이고 네. 근데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 프리트레인된 어떤 프롬프트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뭐 미리 디파인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소타급 성능을 뭐 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써도 사실 그레디언트 쓰는 방법들이랑 되게 성능 보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그런가 뭔가 신기한 논문인데 코드도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베이스라인을 할까 생각 중이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후속 연구로 얘는 딱 인풋에만 붙여서 하는 방법이고 그냥 피튜닝 V2처럼 층층마다 프롬프트 붙여서 뭐 더 향상시켰다 뭐 그런 연구도 얘네들이 후속 연구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데 제가 뭐 어제 쫙 본 논문들인데 NLP에서 이제 어댑터 프롬프트 튜닝 그런 게 쫙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비전에서도 쫙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비전 트랜스포머에 똑같이 어댑터처럼 그냥 딱 그 어댑터 모듈 넣은 거거든요. 이것만 학습하고 나머지는 조금 다르긴 한데 나머지는 다 고정시키고 어댑터 MLP만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아이디어는 뭐 심플하죠. 근데 얘네가 좀 좋았던 거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이미지랑 비디오 둘 다에 실험을 해가지고 뭔가 보인 점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미지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뭐 비디오에 파인튜닝 하는 것도 뭐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네, 효율성을 주장을 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NLP에서 프롬프트 튜닝하는 걸 똑같이 뭐 비전으로 갖고 온 건데 뭐 딥하게 층층마다 이렇게 그 피트닝 V2처럼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인풋에만 넣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냥 그런 논문이고 근데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추가로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 그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프롬프트도 붙여보고 어댑터도 해보고 뭐 다른 것도 있거든 이피션트한 파인튜닝 방법 NLP에서 제한된 그런 거 다 해봐서 그냥 알아서 잘 최적의 구조를 서치하는 그런 방법도 최근에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거 포맷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런 방법이 그냥 풀 파인 튜닝보다 앞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전체 파인 튜닝보다 저도 이거를 실험하면서 느꼈는데 비전 모델들이 막 뭐 작은 데이터 셋들에 오버피팅 되는 경우에 많아서 오히려 조금만 그 일부분만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좀 더 로버스트한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사실 다른 논문에서 프롬프트 튜닝의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언급하면서 나왔던 부분 이제 그 인용했던 논문이라서 찾아봤었는데 이게 뭐 프롬프트 튜닝을 하게 되면 파인 튜닝보다 이제 그 수렴하기까지가 더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이 논문에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인 줄 알고 읽어봤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 뭐 비슷한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그 학습된 프롬프트를 잘 트랜스퍼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제로샷으로 그냥 뭐 비슷한 태스크라면 그 동일한 PLM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태스크를 넘겨갈 때는 이 프롬프트를 그냥 동일한 프롬프트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학습된 그 일종의 프리트레인된 프롬프트겠죠. 그거를 그냥 리유즈해서 해도 뭐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이 소스 태스크와 이제 특정 이제 관련이 있는 그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는 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뭐 모델 다른 PLM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때는 이게 이제 그 PLM의 그 랭귀지 모델의 뭐 인풋 사이즈라던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하나 끼워서 이걸 통과시켜서 이제 적용시켜야 된다. 되게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뭐 깔끔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실험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게 이제 이 논문 M6 레커멘데이션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프롬프트를 이제 학습시킬 때 바로 여기 프롬프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뭐 그 감정 분류다 뭐 긍정 부정이다라고 하면은 0, 1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부분에 이제 뭐 프롬프트 두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제 로스를 태워 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들은 더 수련을 빠르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에서 봤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트위터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계속 이제 그 VI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그 비전 모델들이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로부스트함을 잘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약간 우리는 컨볼루션만 써도 충분히 VIT만큼 로부스트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논문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본인들의 논문이 로부스트 레즈넷이 뭐 다양한 그 이미지넷 변형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로부스트하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이고 있고 뭐 DIT보다 뭐 더 좋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논문이었고 그래서 뭐 기존에 보면 이제 그 저희 수업 시간에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제 컨브 넥스트 같이 이제 아니 VIT에서 좋은 거 우리도 그대로 CNN에서 가져와서 써보자 우리 그러면 좋지 않을까 했던 거랑 결은 비슷한데 차별점은 이제 우리는 로부스트가 주다라고 차별점 두고 있고 기본 아키텍처는 뭐 이렇게 다양한 변형을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로부스트를 이제 부스팅할 수 있는 걸 세 가지를 이제 제안합니다. 보통 거의 다 VIT에 있는 아이디어를 거의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레즈넷은 초반에 이제 그 큰 레졸루션을 줄이기 위해서 뭐 7x7 컨볼루션 태우고 3x3 맥스플링의 스타일 2로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4배 인풋 사이즈 4배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걸 가져올 수 있는데 뭐 VIT에서는 이제 뭐 그 P by P 패치 단위로 잘리지 않냐 오버래핑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P by P 컨볼루션에 스타일드 P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패칭을 하자 했더니 이제 뭐 성능이 되게 잘 나오더라 다른 뭐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 비전 모델보다 이런 방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뭐 그 이제 VLT에서는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글로벌한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글로벌한 리시프티브 필드를 보지 않느냐 우리는 기존의 CNN은 3x3 레이어를 깊게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셀프 어텐션처럼 뭐 이걸 키우자 그래서 뭐 보시면 커널 사이즈를 키웠더니 뭐 더 좋게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VIT를 좀 미믹해가지고 이제 CNN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뭐 VIT가 액티베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뭐 기존의 레즈넷 블락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하자 해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워서 했더니 더 잘 나오더라. 그래서 뭐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더 로부스트하다 주장하는 논문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때 뭐 그 GCN이라고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아주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베이스라인 논문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냥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코라라는 이제 그 논문 인용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키워가면서 이제 로스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뭐 키스인도 찍어보고 이게 이제 그런 튜토리얼이 있어가지고 쭉 따라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추가해서 이제 브로우 서페이스 그려봤는데 실제 논문에서도 이제 거의 한 레이어 4 정도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4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예쁘게 움푹 들어가 있고 로스도 좀 어큐러시도 좀 좋은 상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5레이어, 6레이어 이렇게 레이어 커지면은 네, 점점 이게 네,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을 하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거의 이제 10레이어 가면 이제 거의 이제 네, 뭐 어큐러시는 좋긴 한데 막장으로 좀 치닫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11레이어부터 보면은 이제 뭐 거의 거진네. 보시면 이제 로스가 엄청 높죠. 그래서 네, 뭐 보면 이제 12레이어 가면은 이제 뭐 거의 형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뭐 근데 사실 제가 로스 서페이스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재미서 한번 찍어 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키스 포 퍼블리싱 리서치 코드라는 깃허브의 리포지터리를 적어봤는데 저희가 코드 논문 좀 수정해서 실험해보고 할 때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레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팁을 좀 많이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면 프리트림 모델을 어디다 올리는 게 좋나 해가지고 그런 저희가 흔히 쓰는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부터 해서 뭐 허깅 트랜스포머나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저런 거 사용하면 좋겠다 해놨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뭐 학습 코드는 어떻게 짜놓고 어떻게 리딩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런 팁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해서 코드 낼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 리뷰 바이 AI라는 건데 코드볼이라고 해서 이제 AI가 코드를 리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좀 저희가 저거를 이제 GitHub 액션이라고 저희가 커밋을 날릴 때마다 GitHub 액션이 실행되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저 파일을 저희 레포지토리에 저 .github 워크플로우스의 .yml 파일을 지정을 해두면 저희가 풀 리퀘스트를 날릴 때마다 저거에 대해서 저게 실행이 돼요. 저게 지정된 어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저 지금 이제 제 거에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아닌가요? 아 이제 뭐요?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자기 레포지토리를 치면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 걸 해봤는데 마지막 7개 플리캐스트를 해봤는데 2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찾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저도 논문을 지금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맨날 들고 왔던 그 디스틸레이션이랑 다르게 이 친구는 학습이 된 모델의 파라미터에서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저 위에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트 된 데이터들이고 그 밑에 게 그 가장 가까운 데이터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 형태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제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저 홀수 번째 로그에 있는 것들이 리컨스트럭트 된 거고 짝수 번째 로그에 있는 게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가장 가까운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오호. 그러면 제가 너무 큰 거? 네. 그러면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이제 Shifted Robust GNNs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초반에 경찰청 이후에 3명이서 같이 뭔가 논문을 하나 뭘 써볼까 해서 아이디어를
찾던 와중에 또 이제 제가 발표 논문을 선정해야 될 시기였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언급했던 주제 관련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GNN에서 뭔가 로부스트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간단하게 순서는 이제 간단하게 오버뷰를 한번 보면서 이제 문제를 설정하고 이게 문제 프로블럼 세팅이 되게 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가지고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갈지 쭉쭉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GNN이 뭔지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이제 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두 가지 정도 논문에서 제안이 되는데 이제 CMD라는 것과 인스턴스 리웨이팅 전략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본 논문의 방법인 시프트 로부스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실험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머신러닝 연구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가정이 특히 GNN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제 머신러닝과 마찬가지로 GNN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이제 트레이닝 샘플이 이제 IID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사실은 그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모든 그래프의 그 노드들의 어떤 레이블을 다 우리가 레이블링 하고 하는 게 어렵고 또 이거를 그 레이블링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바이어스가 그냥 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모든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을 다 알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IID 세팅에서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래프가 크고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해서만 뭐 레이블링 많이 가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낄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IID인 상태에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샘플링 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테스트 데이터는 랜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IID 세팅을 볼 수 있고 그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팸이나 뭐 어뷰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의 뭐 100대 1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은 일반적인 메일보다 거의 조금씩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메일 그래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스팸 그 노드에 대한 피처를 충분히 학습시키려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특정 스팸 메일만 좀 잘 찾아가지고 걔네들만 이렇게 레이블링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충분히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언밸런스 하지 않게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근데 사실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사실 뭐 거의 뭐 이런 그 스팸 메일이 거의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하는 환경과 테스트하는 환경 사이에 그런 디스트리뷰션의 시프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설정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이제 로컬라이즈드 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명명합니다. 이게 왜 로컬라이즈드 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냐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좀 어렵긴 잘 안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그래프에 있을 때 랜덤하게 막 노드들을 쭉쭉쭉 추출해서 레이블링 하는 게 아니라 뭐 레이블 하는 사람이 어떤 관심 영역에 있으면은 뭐 여기서 어떤 노드 레이블링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뭐 거의 한정적이라는 거죠. 여기 이 안에서 논다라는 거죠. 이 로컬라이즈된 반경 안에서. 그리고 전체 그래프에 대해서 다 노테이션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로컬라이즈된 그런 바이어스가 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로컬라이즈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바이어스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전체 그래프에 대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이길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SRGNN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방법론이 이제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 시프트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그런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포 간의 두 데이터 그 샘플 간의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이제 그 거리로서 이제 측정하는 게 CMD라고 하는 게 있는데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데이터셋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GNN에서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CMD가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트레인 데이터와 그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시프트가 클수록 이제 CMD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F1 스코어가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이런 그 시프트 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래프 뉴럴넷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래프를 정의를 해야겠죠. 이제 그래프는 뭐 노드가 있고 너무 작은데? 네, 노드가 있고 너무 큰데 죄송합니다. 네, 네, 노드가 있고 그 노드를 이어주는 엣지가 있죠. 네, 뭐 이렇게 노드와 엣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데이터 그 샘플이 하나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일종의 피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X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게 뭐 1, 2, 3, 4다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매트릭스 피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 디멘전이 뭐 510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노드 인덱스 여기 이게 1번 노드야, 2번 노드야라고 하는 노드 인덱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 1번 노드랑 4번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라고 하는 엣지 인덱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노드에 대한 피처를 설명할 수 있는 피처 매트릭스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엣지 인덱스와 이 전체적인 그래프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제 어드제이전시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인접 행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노드 사이즈가 노드 개수 바이 노드 개수가 되고요. 뭐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 노드랑 4번, 2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1, 2, 3, 4라고 하면은 1번 노드가 2번 노드랑 4번 노드랑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0으로 되어 있고 뭐 자기 자신 셀프 루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대각 행렬은 또 다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이제 그 GNN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많이 사용되는 게 뭐 노멀라이즈드 된 어드제이전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 뉴럴넷이 종류가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 패싱을 통한 그 노드 피처의 업데이트를 이제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그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실은 이 노드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이 노드 자체에 대한 어떤 특성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주변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주변 노드로부터 내가 어떤 노드들의 정보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 노드에 대한 그 업데이트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GNN은 뭐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 뭐 그 CNN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GNN이 이제 GCN이라고 하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배경은 굉장히 좀 복잡한 뭐 이렇게 스펙트럴 뭐 무슨 그래서 뭐 프리의 개념이 나오고 무슨 이렇게 주파수 개념이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한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이거를 이제 그런 신호 관점에서 이런 스페이셜 관점으로 이제 가져온 게 굉장히 컨트리뷰션이 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요 이웃 노드의 정보를 내가 취합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취합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제안한 게 이제 GC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멀라이즈드 그 어드제이전시 매트릭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GNN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이 D를 먼저 말씀드리면 D는 디그리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해당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나가는 모든 엣지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노드가 만약에 I, A, B, C가 있으면은 I, A, B, C가 있으면은 이 I가 가지고 있는 나가는 엣지의 개수는 3개죠. 3개고 나머지는 뭐 이건 신경 쓸 게 없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엣지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A는 1개 가지고 있고 B는 1개 가지고 있고 C는 1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어드제이전시 매트릭스에서 그 로우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대각 행렬에 다 꽂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디그리 매트릭스가 있고 얘를 굉장히 복잡하게 보시면은 앞뒤로 지금 막 뭐 마이너스 0.5제곱을 해주고 뭐 안에는 이제 그냥 기존의 어드제이전시 매트릭스에 셀프 루프를 가정을 해서 더해주고 막 이런 곱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i 노드를 업데이트 할 건데 타겟 노드가 i거든요. 그러니까 i를 업데이트 할 건데 이때 나는 이 a 노드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건데 그 가중치를 그냥 1분의 아네 그냥 이 i 노드의 디그리 루트 디그리 곱하기 연결되어 있는 이 a 노드의 그 루트 디그리 분의 1로 난 정의를 하겠어. 이 가중치를 이렇게 가져올 거야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타겟 노드를 업데이트할 때 주변 노드로부터 피처를 가져올 건데 그 크기의 어떤 스케일링을 해줄 때 디그리의 반비례하게끔 이렇게 가져오겠다.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이렇게 한 노드를 통해서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은 한 레이어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GCN의 레이어 깊어진다는 말은 보면은 이 i 타겟 노드에 업데이트할 때 GCN 레이어 2다라고 하면은 2홉까지 가서 이 노드 정보가 이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GCN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레이어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스트럭처 정보도 같이 가져가면서 또 그와 동시에 그 이 노드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도 일어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스트럭처 정보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곱해가지고 노드 피처 자체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이제 뭐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도 생기고 GNN이 깊어지지 못하고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좀 분리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한 재작년부터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본 논문에서도 두 가지 모델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이게 GCN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트럭처 정보를 가져오면서 한 번 가져올 때 한 번 그 피처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 스트럭처 정보를 우리가 일단은 가져오고 싶은 만큼 가져오고 그 뒤에 그냥 웨이트 한 번만 곱해주자. 이게 왜냐하면 K만 곱해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넌리니어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 곱하면 그냥 하나의 세타가 되잖아요. 한 번만 업데이트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스트럭처 정보를 가져올 건데 그냥 이런 노드의 어떤 피처 변형 없이 가져오고 싶은 만큼 떨어진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이제 이 피처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했더니 뭐 성능이 더 깊게 모델을 쌓을 수 있고 더 좋더라. 뭐 더 좋진 않지만 뭐 충분히 괜찮더라라는 게 이제 이 SGC라는 논문이고 이 APPMP라고 하는 경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기존의 그냥 그 그래프 그 네트워크 뭐 약간 이론 같은 그런 뭐 방법론이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이제 간단하게 페이지 랭크는 말 그대로 페이지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가 뭐 약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얀 루푼이 뭐 저를 이렇게 팔로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굉장한 셀럽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팔로우 하는데 이 사람은 그만큼 팔로우 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 100명 팔로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만약에 어떤 링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도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10,000명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링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게 초창기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검색을 할 때 페이지의 중요도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런 걸 방법을 써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노드 피처가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얘를 일단 한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어떤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죠. 그러면 이 노드들이 이제 어떤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페이지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노드의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그런 어떤 그 그래프의 구조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SGC나 APPMP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APPMP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생겼는데 여기서 잠깐만 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내가 다른 홉으로 이제
다른 호브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이웃들의 정보를 취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1 알파 알파 이렇게 스케일링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 얘가 이제 쭉쭉 가다가 어떤 일정 확률에 의해서 다시 원래 노드로 돌아올 확률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어떤 페이지에서 더 이상 얘가 나가는 노드가 없어요. 나가는 엣지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여기에 갇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페이지 랭크 업데이트가 약간 이터러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가 계속해서 도는 게 중요한데 한쪽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제로 이제 텔레포트라고 하는데, 강제로 이제 원래 노드 아니면 강제로 어떤 임의의 노드로 이렇게 옮겨주는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매트릭스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SGC랑 APPMP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래프 구조를 이제 메시지 패싱하는 것과 노드의 그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뭐 GCN 같은 게 있으면, 반면에 그런 노드의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그 노드 간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클래스로 나뉜다라고 이제 본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시프트,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논문에서 가져가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일단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떤 X가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이 있을 때 그때 트레인에서의 분포와 테스트의 분포가 다르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본 논문에서는 어떤 스탠더드 러닝 시오리의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때의 레이블, 뭐 어떤 모델의 예측이 되겠죠. 그거는 트레인에서나 뭐 테스트에서나 다르면 안 된다, 똑같다,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하는데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트레인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그죠? 이 Z와 Y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어썸션에 의해서 이 Y 기분 Z, 트레인에서의 Y 기분 Z랑 테스트에서 Y 기분 Z는 똑같다. 그러면 얘는 똑같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달라야 되는데, 그죠? 이 두 개가 달라야 되는데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트레인에서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분포랑 테스트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분포가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결국에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시프트로 다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레프레젠테이션 시프트의 그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정량화할 수 있고, 뭐 그걸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MMD 방식인데, 이게 맥시멈 민 디스크리펀시인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소개드릴 CMD의 어떤 그런 그전 이제 방법론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피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모델이 그 피처를 레프레젠테이션이 인베딩이 있겠죠. 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걔를 이제 뭐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로 이제 옮긴 다음에 거기서 그냥 거리를 재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네, 뭐 이게 RKH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또 모델에 대응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모델 사이 어떤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MD는 뭐냐? CMD는 훨씬 그보다 간단하고, 그리고 굳이 그런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로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뭐 CMD 같은 경우에는 참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뜯어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앞에는 그냥 어떤 분포 P, Q가 있다고 했을 때 각 분포의 그 평균이 기대값이죠. 기대값의 그 거리, 평균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모멘텀의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뭐 CKP랑 CKQ가 있는데 사실 논문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 CMD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 CKP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누라고 하는 함수의 그 기대값인데 이 함수 안에는 이제 편차가 들어 있습니다. 편차가 들어 있고 그러면 이 누 편차는 뭐냐면은 이 누 함수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누의 k승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각 엘리먼트의 k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k 2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냥 표준 편차가 되고 그 다음에 3승 4승부터 이게 뭐 그 분포에 뭐 얼마나 휘어져 있냐 뭐 약간 그런 성질들을 나타내는 모멘텀들 값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분포의 어떤 그런 형태나 그 중간 거리의 차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치화한 게 CMD라고 보시면 될 거. 이제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제 로스 펑션의 어떤 그 규제항으로 이 논문에서 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뭐 코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은 질문이 들어오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인 GNN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전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은 전체 그래프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모든 노드에 대한 레이블은 없고 일정 특정 노드들에 대한 레이블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 레이블들이 좀 그 편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그래프에서 모든 노드들에 대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GNN을 태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특정 어떤 ZL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ZL은 이 Z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분포 간의 차이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DZ, ZL로 표현을 하고 이때 이 거리를 이제 CMD 같은 걸 써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레이블이 있는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은 레이블은 없지만 우리가 그 노드들의 피처는 있고 그 연결 관계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CMD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두 노드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이제 그 GNN 패러다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패러다임이 이런 그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이제 그래프 구조 정보를 전달하는 걸 이제 분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리했다는 말은 뭐냐면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거에는 그 학습 때는 러너블 파라미터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은 그 APPMP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SGC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멀라이즈드 된 그 어드 제이엔시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는 것뿐이지 사실 여기에도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지 패싱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피처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그 바이어스된 트레이닝 셋에서부터 어떤 다른 분포를 가지게 되는 원인인데 여기는 우리가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M들을 사용해서는 뭐 이거 분포 거리를 재봤자 달라질 게 없는 거죠. 메시지 패싱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럼 인스턴스 리웨이팅 방식을 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니어 펑션 얘가 그냥 단순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메시지 패싱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학습 파라미터 없이 고정된 방법론을 가지고 그 이웃 노드 정보만 전달해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F2가 이제 그냥 직접적인 어떤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고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1과 F2로 GNN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F1에서는 학습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CMD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이를 우리가 그 거리로 측정해야 되고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인스턴스 리웨이팅 방법을 쓸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별로 데이터 샘플 하나하나별로 웨이트를 다 직접 주는 겁니다. 이 베타 그러면은 베타 i는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커널 민 매칭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이제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어떤 뭐 쿼드라틱 프로블럼을 풀므로써 베타가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식을 최소화하는 어떤 베타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이제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가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파이가 이게 결국에는 그 어떤
커널로 가는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H 프라임은 이제 H랑 H 프라임은 이제 다른 그 디스트리뷰션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다른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가진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트레인이랑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옮겨진 스페이스, 커널 스페이스에서 이 두 개의 식 자체는 간단하죠. 이 두 개의 평균값이 이제 가까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이 거리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이 베타 i를 가지고 이 스케일링을 해줘가지고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타가 이제 이렇게 라지 베타 L부터 라지 베타 U, 그러니까 로우 바운드부터 어퍼 바운드까지 이제 좀 이렇게 제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최적의 베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로우 바운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또 성능 평가가 달라지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코드에서도 그냥 이 식 자체를 그냥 아예 말 그대로 이제 구해 버리더라고요. 커널 민 매칭을 함수를 따로 둬가지고. 네, 그래서 직접 구해서 이제 뭐 베타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CMD에서 뭐와 뭐의 거리를 재는 CMD는 이제 거죠? 실제 그 Z 어떤 모델에서 나온 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걔네들의 평균과 걔네들의 어떤 모멘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트레이닝 노드와 테스트 노드의 거리를 재는 건가요? 네, 트레이닝 노드랑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입니다. 네. 얘는 세팅이 그래 실험하는 세팅이 뭐예요? 인덕티브 세팅이라는 트랜스덕티브 세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노드에 대한 레이블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노드들에 대한 레이블을 얻고 싶을 때 그런 트랜스덕티브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기서 P랑 Q라는 게 그러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노드의 민하고 베리언스를 구해서 적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 P가 그러면 정말 저 적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CMD가 이랬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커널 민매칭이 나오는 네. 이유가 뭐였죠? CMD에서 그러니까 뭐 CMD에서 그 어리지넌트 매트릭스 상에서는 뭐 파라미터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기서 지금 베타라는 게 볼 땐 같은데 베타는 그냥 네. 저기서 각 로스의 그냥 웨이트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게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CMD가 사용이 되면 이제 그 어떤 로스 펑션에 람다의 CMD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100%를 해봤자 이제 그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노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GCN과 다르게 SGC나 APPMP 같은 경우에는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뭔가 이 CMD를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분포를 잡아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이 로스 자체 앞에 이제 어떤 베타 i를 곱해줄 건데 이 베타 i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그냥 그 어떤 커널 공간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그 두 개의 어떤 그 차이를 줄여주는 그런 베타를 찾아서 그 베타를 어떤 로스 값 앞에 곱해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 프라임이 뭐 베타가 앞에만 있는 거죠? 여기서 M은 이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M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제 M을 뺀 나머지 이제 M 프라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 M 개수만큼 이제 학습이 되고. 네. 약간 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로스 더하기 CMD 로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 베타는 CMD 로스에 나오고 그냥 해시피너 로스에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 뭐 CMD는 때는 웨이트가 없다라고 무슨 분이 이게 그러면 그냥 뭐 쉽게 뭐 그런 말 하면 그거 임밸런스 문제 푸는 건가요? 임밸런스가 되는 건가요?
임밸런스 저는 조금 임밸런스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하는 게 노드를 이제 레이블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0 데이터를 뭐 100개 모으고 1 데이터를 100개 이렇게 우리가 레이블링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밸런스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상 실제 그래프에서는 뭐 0이 뭐 10,000개 있고 1이 100개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학습했던 거랑 여기 실제로 우리가 인퍼런스 시키는 거랑 이 둘 사이에 어떤 분포 차이가 있다라고, 이걸 문제 삼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1이고 얘가 만약에 스팸이나 어떤 어뷰즈 데이터가 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충분히 학습시켜야 되니까 뭐 레이블을 충분히 많이 어노테이션 시킬 수 있는데,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사실상 얘는 많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이 1,100개의 그래프를 다 완성시키려는 과정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있다. 근데 왜 있냐라고 하면은 그래프는 특이하게도 다른 데이터 샘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와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 상황에서 이 100개 레이블, 200개 레이블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모델이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시프트가 이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PPMP 같은 SGC 같은 이제 이런 메시지 패싱을 하는 과정이 그냥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잡아주려고 어떤 CMD를 써서 로스를 먹여가지고 얘를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뭐 인스턴스 뭐 웨이팅을 써서 그 로스 값 자체의 어떤 베타를 곱해줌으로써 뭐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로스가 좀 잡아준다든지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로스는 좀 키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을 쓰는데, 그럼 이 베타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을 KMM을 쓰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그러네요. 조금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거긴 한데. 근데 저 M이 정말 트레이닝 전체 개수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클래스마다 개수인 거예요? M이 뭐지? 저는 그냥 전체 데이터 개수요. 전체 트레이닝 개수. 네,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로 전체 분포. M 프라임은 그 나머지. 미리 이렇게 한번 쫙 보여요. 한번 쫙 훑어서.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를 미리 정해놓는, 미리 구해놓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논문이 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에서의 데이터 개수 분포랑 테스트에서의 데이터 개수 분포가 다른 거를 맞춰주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베타도 그러면은 저 M 프라임이 테스트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에서의 저 평균하고 트레이닝에서의 평균이 비슷해지도록 저 네, 베타를 맞습니다. 인스턴스마다 조정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냥 트레이닝에서 A 클래스가 100개, 아까 테스트 클래스 트레이닝에서 A 클래스가 100개, B 클래스가 100개 있고, 근데 트레이닝 테스트에서는 A 클래스 개수가 훨씬 많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트레이닝에서도 A 클래스를 더 많이 학습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저 베타의 문제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까 그 베타가 있는 게 그러니까 테스트하고의 테스트는 정말 평균적인 사이를 여기서 뭘로 모델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히든 인베딩을 투사이로 보낸 거 어쨌든 그냥 히든 투사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테스트에서의 평균적인 인베딩이랑 트레이닝에서의 평균적인 인베딩을 그냥 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베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베타를 만드는 거니까. 네. 그 베타를 록세이저가 쓰는 거니까 뭔가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데이터 분포에 더 많이 테스트 록스가 가도록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써가는 거지. 테스트에 많이 나올 법한 클래스의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많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건가요? 어떤 빈도에 그걸로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근데 저 푸사이는 그러면 저 푸사이 그게 있어요? 저기 아까 있다고 해서 푸사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요. 네, 저기 그 푸사이 안에 있는 푸사이 HI 프라임 저기가 있어 푸사이. 신나요. 저기 아까 네. 있었나요? 이 코드는 없었어요. 이 코드 그냥 CMD만.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 아까 푸사이가 아까 뭐 결국 코널에서 하는 피처 베이비라고 하면은 코널 배웠거나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뭐 SE 코널 그뭐 IBF 코널 두 개간의 친밀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도 두 개간의 거리 되는 거죠. 유클리디안 거리도 두 개간의 거리를 재는 건데 이제 그냥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 공간으로 보내서 이제 거리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오는 게 아까 뭐 푸사이 원래 보통 파이라고 많이 쓰는데 푸사이가 나온 거고 즉 원래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유클리디안 거리 재면 x 마이너스 x 프라임의 제곱의 이제 L초놈인데 L초놈의 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x를 임의 공간으로 보내고 x 프라임도 임의 공간으로 보내고 거기서 다 프로덕트를 해도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것은 커널 k x, x 프라임 두 개 간의 거리를 재는 거는 지금 x랑 x 프라임이 엮여 있죠. 그죠? 엮여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x를 파이 x로 보내고 x 프라임도 파이 x 프라임으로 보내고 거기서 더 프로덕트해도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어 프로덕트가 정의된 공간이 이제 RPH였어요. 인어 프로덕트가 되는 우리가 쓰는 공간이. 근데 이 파이가 뭐냐? 파이가 뭔지는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뭐 유클리디안 거리 되는 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익스포넨셜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x 프라임 뭐 L2놈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할 수 있죠. x는 벡터, x 프라임 벡터고. 근데 얘를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 곱하기 파이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는데 파이랑 파이 프라임의 인접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이가 무한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한 커널은 파이 곱하기 파이 프라임으로 표현된다. 근데 표현된다고 해서 파이나이트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수히 큰 차원, 그러니까 무한 차원의 공간으로 가서 이제 포스트랑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저기서 뭐 사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네. 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뭔가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CMD로 이제 두 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분포가 비슷하게 맞춰주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베타라는 걸 또 도입해가지고 저건 프레시피가 로스에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또 프레시피더 로스의 뭐 차이를 좀뭐 보완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조합한 게 이제 이 SRGNN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게 이 논문에서 도식으로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 깔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GNN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나오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이 이제 결국에는 이 A가 이제 어드제니스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이제 중간마다 껴있단 말은 중간마다 어떤 그래프 스트럭처가 학습이 된단 말이고 이제 로스가 쭉쭉쭉 뒤로 뭐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까지도 이제 반영된 어떤 그런 로스가 전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리니어라이즈드 된 GNN, 뭐 SGC나 APPM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래프 스트럭처를 배우는 학습하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는 어떤 아무런 이제 세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선 피처랑 같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냥 로스가 나오게 되고 그럼 그 로스는 이제 더 이상 백프로버 하면은 여기서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본인들의 방법, 본인들이 제안한 두 가지 어떤 그런 시프트를 잡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그냥 SRGNN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딥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다 로스 펑션을 더 먹일 수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간 레이어에 이제 어떤 CMD가 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는 이제 어떤 베타를 통해서 또 잡아줄 수 있고 근데 뭐 리니어라이즈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떤 학습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x 곱하기 w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밖에 뭐 학습될 게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조금 웃긴 게 사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APPMP를 쓰거든요. APPMP를 쓰면 이제 이 방식을 쓴단 말인데 그래서 CMD가 먹힌다. 여기서는 안 먹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서 CMD가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 W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을 보시면은 이제 뭐 SRGN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가지 이 논문에서 자기들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뭐 이미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 SRGNN을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GNN에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두 가지 시프트를 잡는 방식이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는 형태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PMP가 이제 이렇게 좀 보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APPMP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터러블하게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페이지 랭크를 기반으로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어떤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피처 인코더가 있다. 여기서만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간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바이어스된 샘플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뭐 코라 데이터나 이제 기존의 그런 GNN에서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들은 다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 쓰는 거는 뭐 바이어스가 아닌 거죠. IID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어스된 샘플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어떤 리얼한 가정을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또 바이어스의 크기를 막 키웠다 줄였다 해야 되니까 뭐 PPRS라고 해서 이제 뭐 Personalized Page Rank Sampler라는 걸 또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유의미한 바이어스 실제 상황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샘플링 방식이 실제 상황을 가정하는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뭐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이제 뭐 그냥 IID 샘플 랜덤하게 샘플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좀 깨져서 안 보일 텐데 주황색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보실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게 얘네들이 이제 학습되는 그 데이터 노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주 예시를 위해서 조금만 뽑은 거고요. 그 바이어스 샘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뽑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여 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그 타겟 노드를 잡고 루트 노드를 잡고 여기서 이제 페이지 랭크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 랭크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떤 매트릭스 곱해가면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값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바뀌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정 그 탑 뭐 노드 개수를 정해놓고 그 노드 개수 이상의 특정 클래스 노드 개수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채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식이 돌아가는데 제가 네, 자세한 알고리즘을 넣진 않았는데 어펜딕스에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그냥 뭐 사용한 파라미터는 뭐 이렇게 되고 사실 뭐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바이어스된 상황에서 성능이 얼마 떨어지는지 보고 우리 SRGNN 쓰니까 얼마 올랐다 이걸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는 좀 낯서실 테니까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코라, 사이시어, 펌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냥 약간 엠리스트 같은 그런 데이터셋이고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문이 있고 그 논문의 어떤 인용, 그다음에 그 논문의 논문의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피처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는 아마 그 논문의 그 어떤 분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이 뒤에 두 그래프 데이터셋은 사이즈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죠. 레딧은 이제 포스트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제 41개 카테고리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드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를 분류하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 세팅이고
뭐 그래서 GCN 뭐 그거에 또 좀 더 진화 버전이 Attention을 쓴 GAT, 아까 말씀드렸던 SGC, APPMP 사용을 베이스라인을 잡고 있고, 뭐 딥워크나 D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unsupervised 방식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레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이게 딥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막 걸어 다니면서 수집되는 노드들을 그냥 다 우리는 이웃 노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까이 인베딩 시키고, 네거티브 샘플은 멀리 인베딩 시키는 방식을 쓰는 게 디버커거든요. 레이블 필요 없는 방식이죠. 그럼 여기다가 끝에 그냥 단순히 그냥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레이블 달아놓고 이런 unsupervised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실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마이크로 F1 스코어랑 그 매크로 F1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그 두 개 차이를 잼으로써 이제 얼마나 시프트 됨에 의한 어떤 성능 저하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마이크로 썼고 매크로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가 이해한 직관으로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이게 매크로고 이게 마이크로거든요. 이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주 등장하는 커먼 레이블에 좀 더 강조되는 그 형태로 F1 스코어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동등하게 그 중요도를 가지고 F1 스코어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GCN IID 같은 경우가 그냥 기존에 흔히 우리가 아카데믹에서 GCN을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세팅에서의 성능이고, 얘를 이제 앞에서 이 논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바이어스 샘플링 방식으로 트레인 노드를 뽑아서 학습을 했더니 성능 저하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SRGN을 썼더니 이 정도 좀 성능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R의 이제 이게 인스턴스 리웨이팅이고요. 네, 네, CMD 방식입니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아까 그 실제 그러면 이게 실제 코란 센시어 포매드 실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얘네가 아까 제안한 방식으로 가상으로 만든 트레이닝 테스트 환경 뭐. 네, 그래서 그 트레인이랑 그 테스트 뭐 밸리데이션은 그 기존에 좀 대표적인 논문들에서 나누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트레인해서 이제 바이어스 샘플링을 이제 얘네들은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PPN 뭐 S였나요? 이 방식으로 바이어스 샘플을 뽑아서 이제 학습을 한 거고, 이 위에 있는 GCN은 그냥 원래 트레인 테스트 방식대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닝에서 저 이제 그 바이어스하게 샘플링 한다는 말이 그거는 레이블링 주고 나머지는 레이블 안 주잖아요. 네. 30%에서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비교할 때 그러니까 CMD를 할 때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비교하죠. 네, CMD 할 때는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는 레이블드 데이터만 그냥 바이어스가 들어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뭐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에 바이어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럼 on 레이블드는 없이 근데 저기서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는 굳이 시프트가 없는 거겠네요. 저기서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만 트레이닝에서 레이블 나눌 때만. 네. 이거는 어차피 한 그래프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 로컬라이즈드 된 트레인 데이터셋만 수집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정말 현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제 로컬라이즈드 된 트레인 데이터셋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 그래프는 트레인 데이터셋 자체에서는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이블 데이터만 보냈을 때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음, 네,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unsupervised 된 세팅에서 또 우리가 뭐 SRGNN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DANN이라고 하는 게 뭐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식인데 뭐 이것도 그런 뭐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러닝을 하는 방식인데 그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이제 뭐 좀 더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CMD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스턴스 리웨이팅이 없는 방식인 거죠. 뭐 그랬을 때도 우리가 좀 더 뭐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제 파라미터 센시티비티인데 뭐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성능 변화를 이제 관측하는 건데 사실 조금 그냥 뭐 그렇게 로부스트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기존의 방식의 어떤 경향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알파가 점점 커지는 건데 이 알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APPMP에서 이제 그 바이어스 노드 샘플링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알파가 그 결국에는 텔레포트가 그 쭉쭉쭉 노드가 점점 탐색을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 번씩 루트 노드로 돌아오는 어떤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 커져도 우리 성능은 뭐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약간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우리는 일정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의 그 로어 바운드를 뭐 어떻게 잡냐 0.2에서 0.8 정도 바꿔가면서 했을 때 성능을 비교하고 있고 뭐 여기서는 뭐 0.2로 이렇게 낮을 때 보통 더 좋더라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뭔가 베타의 레인지가 커져서 그렇겠죠. 뭔가 어떤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의 그 값이 커지니까 차이가 좀 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베타를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K는 그 CMD에서의 아니다 잠시만요 K는 어, 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K는 그 CMD에서의 그 모멘텀을 뭐 몇 개나 구할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K가 보통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5로 잡고 있고 아까 그 CMD 구할 때 앞에는 그 평균 기대값끼리 차 구해주고 뒤에 이제 서메이션 해가지고 모멘텀들 쭉쭉쭉 차이 막 구해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K 승을 몇 개나 가져갈 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람다는 그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APPMP를 쓰고 있고 이 본 논문에서는 그리고 CMD는 사실 그러면 리니어라이즈드 된 GNN에서 적용시켰으니까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람다가 뭐 0.1이나 1이나 별 성능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좀 더 클 때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죠? 람다 1일 때 요거랑 요거니까. 네. 네, 네.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얘는 컸다가 뭐 얘는 작았다가 이러니까. 네. 이걸 좀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컨트리뷰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GNN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최초로 다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뭐 쉘로우하거나 딥한 상황에서도 다 적용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바이어스된 어떤 트레인이나 테스트 셋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우리가 제안을 했고 사실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다양한 실험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리얼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냐 이게 정말 리얼한 상황인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글 리서치에서 논문 참여했기 때문에 뭔가 반박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네, APPMP를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 CMD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잡을 수 없는데 APPMP를 쓰는 게 맞았나? 왜 이걸 실컷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효과가 떨어지는 알고리즘 선택했을까 싶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죠. GNN에서는 엣지를 프리딕션 하거나 그래프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도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첨언 있으실까요? 다들 뭔가 낯선. 뭐 아까 배파 보일 때나 네. 테스트 데이터셋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진짜 테스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트레이닝 셋에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랜덤하게 그냥 IID 샘플 뽑은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저 테스트 셋을 쓰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업무를 봐왔거든요. 그 앞에서도 이 앞 슬라이드에서도 뭔가 테스트랑 비교를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 ZIID라고 적혀 있는 게 그 IID가 트레인에서 어레이블 데이터를 IID가 뽑았다고 말했어요. 트레인에서 네, 그런 게 되는 게 가지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저기 H 프라임이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테스트 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얼레이블드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언바이어스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IID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한거 같았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드는 게 저는 왜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왜 테스트 셋이라고 생각했냐면 결국에는 이게 그래프가 우리가 이 노드를 다 알고 싶은 거고 사실상 내가 이만큼 레이블돼 있으면 뭐 트레인 테스트라고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트레인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세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은 이 노드를 얘네들만 딱 서브 샘플링 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노드들도 다 그 트레인에 참여를 하거든요. 레이블로 로스만 계산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사실상 이게 테스트 사실 레이블이 없으면 사실 걔는 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서 그렇게 한데 내가 좀 더 그거는 다시 한번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엄밀하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보통 좀 큰 그래프 하나에서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테스트랑 트레인. 그렇죠. 보통 만약에 내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트랜스덕티브 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음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이게 완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면은 내가 요만큼만 레이블이 있으면 사실 얘랑 연결되어 있는 얘의 정보는 가져오되 얘에 대한 어떤 로스를 내가 학습을 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얘에 대한 피처는 내가 이렇게 메시지 패싱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이거를 끊어놓고 하면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네 한번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보도록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